얘들아 가서 놀아.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니 언니 나는 저 여자가 제일 꼴값이야. 엄마들은 뒷담화를 즐기는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그런데 그때 놀이터에 날카로운 물체가 떨어집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저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포착되죠. 그런데 아 맞다, 내 머리띠. 한 아이가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고 유빈아 위험해. 여자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막아서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또다시 물체가 떨어집니다. 놀이터를 타깃으로 한 공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이에 엄마들은 고도해지는 법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코난에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까 유심히 봤는데 깨진 조각들이 엄청 색색으로 반짝였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도 컵 하나를 깨뜨렸는데 똑같이 색색으로 반짝이는 컵이 있었어. 유리공예 견학 갔다 받은 컵. 그 말인즉슨 범인은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901동에 상위 유치원 나온 애는 앙리랑 줄핀이 이렇게 둘이 사는 건가? 물체가 떨어진 위치와 가장 근접한 901동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유빈 언니 범인 줄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둘이었던 용의자는 순식간에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사실 그 집 재혼 과정이거든. 남 얘기를 좋아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애 둘 딸린 유부녀랑 영화 감독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연애하다가 전격 재혼한 거래. 남들과 조금 다른 가정사는 좋은 먹잇감이었죠. 근데 왜 앙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901동 거주자 앙리의 엄마는 잘나가는 예술가, 아빠는 제약회사 최연소 GM, 게다가 훌륭한 자기관리 능력까지. 에이 언니 악리는 아니지. 화려한 부부의 스펙과 비주얼로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게 심증만 남긴 채 사건은 어영부영 마무리되죠. 며칠 뒤 사건의 충격으로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던 여자는 새벽에 음수를 버리러 나가고 찝찝하게 집으로 향하던 그때 그녀의 눈에 허여멀건한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불길한 실루엣의 정체는 바로 앙리 엄마의 시체였죠.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녀가 단지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JTBC 역대급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 바로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열띤 강의가 한창인 대강당. 강남을 바짝 뒤쫓는 교육특구라고 해서 이곳은 바로 제2의 대치동을 꿈꾸는 교육특구 상이동이었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유전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엄마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못다 이룬 꿈들을 자녀에게 투영한 엄마들에겐 그야말로 꿈과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한편 상이동으로 이사를 온 또 한 명의 학부모, 주인공 은표였죠. 곧이어 이미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 윤주가 방문합니다. 이어서 동네 어떤 거 같아? 상이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학교가 단지 앞에 있는 건 좋더라. 챗GPT 같은 답변만 늘어놓죠. 그게 다야?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니? 자기 욕망 애한테 푸는 엄마들이야. 애는 애고 나는 나지. 이것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닌 그녀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온 데는 내가 뭐 너 좋으라고 싸게 해줬다든? 오지라포 시엄니의 등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 교수한다니까 참았다마는 그것도 영 물 건너간 마당에 내 손주들까지 후뚜루 맞들어 키우면 나 그 꼴 못 본다. 교수직에서 물러난 은표를 육아에 전념시키기 위한 시엄니의 빅픽처였던 것이죠. 아니 그리고 저 책 싹 다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집꼬라지 하고는 아들보다 똑똑한 며느리가 눈에 가시였던 그녀는 은표를 깔아뭉개기 바빴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은 버릴 수 없는 미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안녕, 나는 정동석이야. 그녀의 초일 아들내미 동석의 무사전학을 확인한 은표는 어서 오세요. 동네 유명 빵집에 들르는데 이거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가 귀에 꽂힙니다. 왜 우리 집 애가 이 집 빵만 먹으면 두드리가 나며? 동네의 여춘이었죠. 서울 호텔이랑 똑같은 데서 납품받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나. 뭐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전통 빵집의 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왕고래 싸움에 등 터질 불쌍한 새우는 드셔봐 주실 수 있을까요? 때마침 자리에 있던 은표였죠. 맛 좀 판별해 주세요. 저요? 하지만 20년 경력의 빵집 아줌마도 눈빛 레이저를 장전한 춘희도 전날 이사온 그녀에겐 그저 행인 1, 2에 불과했기에 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솔직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어서 희비가 엇갈린 두 고래 사이에서 이거는 서비스. 야무지게 서비스까지 타낸 뒤 황급히 가게를 나서죠. 그런데 뒤끝 세계 챔피언이 은표의 아파트까지 쫓아옵니다.
심지어 몇 층 가세요? 같은 층이요. 집까지 쳐들어올 기세였죠. 불길함을 감지한 은표는 전 진짜 괜찮았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혀가 존나게 길어지는데 혹시 드셨던 부분이랑 제가 먹은 게 달랐을 수도 있고. 이에 춘희는 가소로운 듯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앞집 사시는구나. 둘은 초근접 이웃인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사 오셨죠? 그리고 이를 들은 윤주는 첫인상 지대로 먹었네. 실컷 웃어 제끼더니 나 언니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건이 딸, 우리 애들이랑 같은 반이야. 엎친 데 덮친 격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다려봐. 내가 그 딸이야, 김유빈이라고. 완전 극성 엄마 오나? 심지어 남편은 의사. 그녀의 동네 장악력은 언니 이 동네에서 건이한테 밉보이잖아? 그야말로 그만이 끝이야, 끝. 상위 0.001%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룰이 어딨어. 그리고 때마침 춘희와 풀기회가 오늘 생파에 딱 와가지고 건이랑 좀 잘 풀어봐. 하나이의 생일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고 풀어. 밉보에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게 은표 모자는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언니. 생선이. 생선? 심지어 78,000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발생해버리죠. 반이 비슷하네. 이어서 윤주야, 이따 엄마들한테 내 얘긴 하지 말아줄래? 윤주의 입단속을 시키는데 형도 경찰이냐? 저번 동네에서 재웅 씨가 잡아놓았던 사람이 자꾸만 집 앞에 찾아왔었거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엄마들과의 첫 대면이 이뤄지고 이 언니가요,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대학은 거성대요. 윤주의 오도방정으로 기분 좋은 첫 스타트를 끄는 그때 메이는 늦게 등장한다는 공식에 걸맞게 춘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안녕하세요. 그때 버리시는 책들 보니까 전공이 미술 쪽이신 것 같은데. 미학이요. 곧바로 유비의 호구조사가 이어지죠. 거성대 나오셨대? 그리고 은표의 긴 가방끈은 공부는 걱정 없겠어요. 엄마 닮아서. 이곳 엄마들에게 큰 점수를 따릅니다. 논문이 최근 거던데 그럼 어디 출강하세요? 이어지는 춘희의 질문에 뭐, 더 디테일한 개인사는 피하고 싶던 은표는 네. 대충 상황을 얼버무리는데 다음 학기 정도에는 정교수 될걸요? 눈치 없는 윤주가 주접을 떨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애들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세요? 뭐 학원은 알아보셨어요? 이 동네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이어지는데 아니요. 전 그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요. 그런 쪽 엄마요? 그런데 심지어 솔직히 아직 1학년인데 그렇게까지 학원을 돌리고 이러는 거 그냥 애들한테 스트레스만 주고 엄마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소신 발언까지 이어지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 이름이 정동석이요. 그녀의 아들 동석이까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대로 찍혀버립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이어서 파티의 피날레를 장식할 춘희딸 유빈이의 연주가 이어지던 그때 깜빡이를 켰네요. 깜빡이를 켰어요. 가쁜 조명이 깜빡이며 연주가 중단되고 마는데 정동석! 은표의 아들 뜻이었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죄송합니다. 남의 잔치에 재를 부리는 능력이 지엄마를 꼭 닮은 동석이었습니다. 몰라. 한편 문제의 모자가 빠지자 연주는 무사히 마무리되고 유빈아,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고. 하지만 유빈이는 악기보다 미끄럼틀이 더 흥분될 8살이었죠. 전공자 기죽일 정도로 시키면 어떡해 언니? 춘희도 립서비스에 혼이 나간 그때 아우 거슬려. 동석이가 가녀린 악기를 압사시켜버리죠. 어머 동서가. 그렇게 악기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리고 잘 풀어보려 했던 은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몇 시간 뒤 문제의 모자는 춘희를 찾아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바로 머리를 조아려 보는데 그쪽으로 계좌번호 넣었으니까 입금해 주세요. 반응은 빙하기가 따로 없었고 심지어 악기 변상 가격은 300만 원. 차라리 300대를 맞고 싶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헬 난이도급 요가에 지친 은표는 우연히 들어간 중고마켓에서 제가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마침 갖고 싶던 책장을 발견하고 비글 2마리와 함께 당근을 조지러 갑니다. 책장 가지러 오셨죠? 그런데 방문한 그 집에서 공포의 그 이름이 또다시 울려 퍼지죠. 안녕. 누구와는 달리 똑소리 나는 친구 같은 학교 친구? 앙리였습니다. 이어서 은표는 책장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우 힘 좀 줘봐요. 꼼짝도 안 하잖아. 그때 무거울 텐데. 펜트하우스 안방마님이 등장하죠.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은표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은표야.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표의 동창 진아였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널 만나니? 은표의 기억은 먼 과거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고엔? 한국 분이세요? 그렇게 시작했던 은표의 찐사랑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찼었고 은표의 삶은 완벽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은표야. 갑작스레 그녀의 인생에 끼어든 진아가 은표의 모든 행복을 모조리 앗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마주한 사진 속 루이는
진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또다시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여기선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진아는 둘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은 안 해? 근황 질문을 이어가고 은표는 대답은커녕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 태클을 밟고 있던 그녀가 그건 비밀글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뭘 잘못 눌러서 전체 공개가 된 거라니까요. 한순간에 어이없는 실수로 기사 안 내려주시면 완전히 매장당해요. 기자님, 인생 전세를 투자한 그녀의 커리어가 엄마한테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거래를 마치고 진짜 혼자 옮겨도 되는데 자신을 돕겠다는 진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빛나는 진아와 달리 모든 빛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은표는 무슨 변명을 해도 핑계로 들리실 거 압니다. 자신을 잘랐던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오데스와 함께 간절한 마음을 진짜 다시 강의하고 싶습니다.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개무시일 뿐이었죠. 며칠 뒤 이사 정리와 겹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은표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고 엉망이 된 몰골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그때 쓰러진 그녀가 기댄 사람은 은표, 계속이야. 바로 루이였죠. 그리고 잠시 후 병원에서 눈을 뜬 은표는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는데 사바. 아픈 몸보다 루이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이 더 신경 쓰였죠. 그렇게 우연했던 둘의 재회는 귀여운 동주, 또 보자. 쿨하게 끝난 듯했지만 은표는 귀가 후 자신의 남편과 은표가 왔어. 허물처럼 벗어던진 양말 쪽을 보자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누워만 있는 자신에게 은표야, 괜찮냐는 걱정은커녕 나 배고픈데. 밥 타령을 해대며 내 아디오스 팬티 어디다 놨어? 팬티도 혼자 못 찾아 입는 남의 편이 그 내 아디오스 팬티. 오늘따라 더 괘씸했죠. 한편 며칠 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리는데 창파 이후 처음 마주한 엄마들의 시선은 오늘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나? 차갑디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둘은 아이들의 그림을 감상 중인데 걔는 그림도 잘 그려. 옆 그림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동석이의 일본 컷 그림이 아유 우리 동석이 대충 빨리 끝내놓고 나가 놀고 싶었나 보네. 은표를 낯뜨겁게 하던 그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펜트하우스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은표야, 많이 아팠다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면. 천상계 여신으로 불리는 진아와 갓 이사온 은표와의 뜻밖의 친분은 엄마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심지어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 함부로 그녀를 쓰다듬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수업이 시작되고 묶음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정동석, 앞에 보고.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동석군은 정동석, 오늘도 씬스틸러로 열일 중이었는데 동석이 한번 말해봐. 이거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초코송이의 대답은 495개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렇게 수치풀 참관 수업이 끝났는데 동석 어머님, 저 좀 잠깐. 공포의 면담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 학교에선 대수롭지 않았던 8살 동석이의 산만함이 가뜩이나 이 동네가 수업권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곳 상이동에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고 동석이 집에서 공부는 좀 시키고 계시죠? 학교에서 아이의 선행학습을 권하는 기묘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에 은표는 근데 윤지야, 우리 동석이 다닐 만한 학원 있을까? 최소한의 선행학습이라도 지켜보기로 마음먹죠. 그런 쪽 엄마 좀 대보게? 그런데 그때 인트로의 대참사가 벌어지고 아 맞다, 내 머리띠. 유빈아. 위험천만한 그 순간 은표가 온몸으로 아이를 구해내죠. 곧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춘희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은표에게 그 아끼값 주지 마세요. 정식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죠. 저희 딸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사례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그녀는 의외로 쿨한 사람이었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큰 돈을. 이를 계기로 둘의 관계는 정 부담스러우시면 커피나 몇 번 사시면 되겠네요. 한층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표는 담임과의 면담이 계속 신경 쓰였고 소위 명문대 가는 애들 전국 몇 할 것 같아? 상위 3%. 이곳 교육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영재원이 진짜 영재를 뽑는 데가 아니라 명문대 갈 애들을 선별하는 기관인 거고 이 동네 애들 1차 목표는 죄다 거성대 영재원이야. 그 말인즉슨 무려 초1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던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동석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놀면 안 돼요? 엄마야 좋지. 그리고 이를 빌미로 은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가운데 춘희까지 마주하게 되고 다들 어디 가세요? 그렇게 언니 저희 지금 아니네 놀러 가는데 언니도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원치 않은 손님이 둘씩이나 늘어버립니다. 우와,
이어서 펜트하우스에 입성한 엄마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럼 두 분은 대학 동기의 프랑스 유학도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네. 현 남편이 은표에게서 뺏은 남자라는 사실을 쏙 빼놓고 은표가 저한테 김치도 갖다 주고 장아찌도 갖다 주고 거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눈물 나는 스토리로 우정을 과시하죠. 그럼 동석 엄마는 프랑스에서도 학위를 따시고 한국에서도 박사를 따시고 엄청난 재혼이시네. 그런데 은표가 생명의 은인이라더니 은표 프랑스 박사는 따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 얘기를 굳이 들쑤시며 그러고 보니 나도 못 들었네. 그때 왜 그만뒀어? 자신과 로이의 관계 때문에 프랑스를 떠났던 은표에게 거의 따는 당상이었는데.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에 은표의 불쾌함을 눈치챈 춘희는 악년마, 동석 엄마가 말하기 싫은 거면 어쩌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센스껏 상황을 정리해주죠. 화장실 좀. 그렇게 자리를 피한 은표는 여전히 작가로 활동 중인 진아의 작업실을 둘러보게 되고 문득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 아빠 서양화가거든. 거성대 교수야. 부유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숨쉬듯 아름다움을 접해온 진아. 반면 야, 이은표! 아버지의 페인트 가게를 도우며 회색, 팍팍 부어, 팍. 남몰래 미술의 꿈을 키웠던 은표. 됐어. 지워지지 않는 소매의 얼룩처럼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엔 진아에게 느꼈던 열등감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죠. 그때 이 방의 주인이 찾아오더니 유빈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춘희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실 저 여자 약간 무서운 데가 있거든. 허나 은표에게 최고 경계 대상은 저 여자랑 친해? 순수해 보이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겪어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그런 충고를 해? 교묘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진아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집에 가. 잠이 하나도. 막내 아들의 등장으로 둘의 대화는 일단락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방으로 향하는데 자막도 없는 영어 만화를 모든 아이들이, 저기 어떻게 빠져? 아니 동석이를 제외한 아이들이 즐기고 있었죠. 나만 잘못된 것 같은 이질감, 아이를 향한 미안함이 은표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가 미안했어. 프랑스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굳이 찾아와 사과를 빙자한 주눅들 거 없어. 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주먹 마려운 돌려깎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본인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이거 곧바로 뇌물을 투척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전시회에서 판매하려고 10장 한정으로 만든 거거든. 또 허락도 없이 남의 몸에 손을 올리더니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주 자신의 멋대로 마음에 드니? 상대를 휘둘러댑니다. 그리고 은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어. 은표는 그녀의 검은 속내를 내가 네 진짜 얼굴을 모를 것 같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 그런데 자신의 깊은 내면이 탄로나버리자 남의 아픈 것만 후벼 파는 이 진아는 돌발 행동을 벌이는데 내가 은표는 눈에는 눈, 이제 공평해졌지? 싸대기에는 싸대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리고 다음날 은표는 급한 맘에 학원부터 알아보는데 레벨 테스트조차 이런 문제는 4학년이나 돼야 배우는 거 아닌가요? 교과서 위주의 공부로는 풀 수조차 없는 문제들이었고 저희는 선행반만 가능하고 현행반은 아예 안 해서요. 이 동네에서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동석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레벨 테스트로 동석이까지 낙심하게 되자 더 이상의 학원 투어는 관두기로 합니다. 동석아, 이거 뭘로 보여? 은표에게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야채, 양파. 설령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더라도 이러면?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아이의 단단한 내면이었죠. 오늘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우리 석이 좋아하는 불고기 줄까? 그렇게 두 모자는 마트로 향하는데 아 진짜 동성이가? 그곳에서 너무 익숙한 이름이 중학교 1학년 3반 블랙리스트라고 아주 소문이 쫙 퍼졌어. 걔랑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고 은밀히 담임한테 안명 만들다가. 낯뜨거운 뒷담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사람들 학군 좋다 그러면은 애 그릇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이사 오는 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믿었던 윤주마저 아이 험담에 동참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젖을 때 추는 거 봤지? 비디오에 너무 노출이 돼 있더라. 입이 떨어져. 헌데 더 최악인 것은 몰상식한 어른들의 말을 아이가 전부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이 사태에 잠깐만 장난감 좀 구경하고 있을래? 은표는 곧바로 참교육을 시전하죠. 언니 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집아이 함부로 재단하는 거 아닙니다. 허나 엄마들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쇠를 일관하며 언니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날 밤 아까의 일을 떨칠 수 없던 은표는 왜? 나 동석이 전학시킬 거야.
오로지 아이를 위한 결단을 전부터 알아보던 대안학교가 있어. 내리기로 결정하죠. 거기가 어딘데? 하지만 그 위치는 가평. 그럼 나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말부부로서의 삶이었고 어딜 가나 윗동네는 경쟁이 치열한 거지. 남편이 설득에 나서보지만 우리 동석이 보고 수근거려. 이어지는 은표의 말은 같은 반 되기 싫은 블랙리스트래. 아빠의 마음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결국 부부는 집을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올라간 옥상에서 조용히 일탈을 즐기는 춘희를 마주하죠. 이어서 이사하신다면서요. 괜히 내가 미안해지네. 애들마다 속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둘의 진솔한 대화가 오가던 그때 진동이 울리기 시작하자 저 먼저 내려가 볼게요. 황급히 볼일을 보러 떠나는데 춘희는 불법적인 무언가에 유통책으로 보였죠. 한편 며칠 뒤 은표야, 일전의 다툼 이후 둘은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은표야, 미안해. 그런데 이어지는 진아의 말은 내가 너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닌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 그저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찌르는 나르시즘적 발언이었고 네가 나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데? 은표는 그대로 그녀를 지나쳐버리죠. 한편 귀가한 은표를 기다리는 것은 이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였고 대체 이게 무슨 귀신 씨달라 까먹는 소리냐? 이유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교수까지 할 뻔한 사람이 생각해낸 해결책이냐? 아이고, 맹렬한 비난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이고, 집구석에 있다는 애가 냉장고 꼬락서니 하고는. 그 정도가 선을 넘으려던 그때 때마침 남편이 귀가하고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일단 자리를 피하기로 하죠. 엄마 보냈고 애들 내가 볼 테니까 천천히 바람 쐬고 와. 그렇게 자유는 생겼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한 그녀가 향한 곳은 결국 또 옥상이었고 또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둘만의 술자리를 갖게 된다. 이어서 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가쁜 진실 게임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어지는 은표의 발언은 교수한다. 그녀를 적잖이 당황시켰죠. 잘렸어. X. 하지만 은표의 의외로 솔직털털한 모습이 뻥쟁이. 춘희의 마음을 열게 했고 자기 이름이 뭐야? 은표야. 그렇게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름 이쁘다. 이름 석자로 불리게 된 서로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필 은표 사냥꾼이 목격하고 맙니다. 한 놈만 패! 한편 다음 날 이걸 좀 보시면 말이죠. 아이의 빵점짜리 시험지는 은표의 숙지를 단번에 없애줍니다. 허나 베테랑 선생님의 눈에는 특정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객관식은 뭐 하나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난도의 문제를 내봤거든요. 틀에 박힌 객관식에서가 아닌 자유로운 주관식을 통해 그거를 푼 식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동서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내 아이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은표의 작은 기대는 최상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적중을 넘어 상위 0.01% 안에 들어가는 영재로 보입니다. 감동의 쓰나미로 돌아옵니다. 사실 495개요. 엉뚱했던 동석이의 대답은 이것 봐. 블럭이 15개잖아. 근데 초콜릿 33개. 그러니까 495개지. 가장 확실한 정답이었고 구구단 못 외우지 않아? 블럭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준단 말이야. 심지어 학교 뒷벽에 우리 집. 엉뚱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우리 아파트 한우순면 나도 닮았어. 어떻게 기중기하고 물레방아 원리를 내가 다 알아? 다들 자기 자식은 천재인 줄 알지. 다른 애들도 이 정도는 하겠지 했던 것들이 점수로만 아이를 판단하는 어른들의 좁은 시야에 가려져 있던 동석이의 순수한 천재성인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영재 부모 오프 모임 왔는데요. 상위 0.01% 아들에 걸맞는 엄마가 되기 위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동석맘, 언니 이사 안 간대요. 이사는 개뿔, 영재반 폐지하자고 주장하러 오신 거면은 찬성인데요. 자신이 그리도 혐오했던 영재반 찬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쪽 엄마로 거듭나기 시작하죠. 이어서 언니 그럼 재빈이 이번에 골드버블 대회도 나가요? 은표는 어깨너머로 그들의 정보를 엿듣기 시작하는데 대회의 룰이 동석이가 집에서 즐겨하는 놀이와 빼다 박은 정도로 동일했고 이번 기회에 아들의 진가를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은표는 유빈이 골드버그 대회 준비하시죠. 이 동네 단골 멘트를 그 팀에 우리 동석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붙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린 무조건 입상해야 하거든. 입상시킬게요, 제가. 심지어 책임지고. 부탁을 넘어 입상을 조건으로 숨겨놓은 패라도 있어요? 도박을 시전하고 은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춘희를 설득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골드버그 첫 수업날 아니, 해보는 안 하라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데.
블랙리스트 동석이를 달가워하는 이는 1도 없었고 유빈이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예 대놓고 은표를 왕따시키던 그때 야, 정동석! 때마침 불길한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너 완전 대단하다. 이번에는 달랐죠. 이렇게 멋진 설계도 생각해냈어? 동석이가 골드버거 해본 적 있었나요, 어머니? 아니요. 없어요. 드디어 동석이의 진가가 드러나는 이거 지금 이해도가 중학생 이상 수준이거든요? 기념비적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들터다 봐요. 어디서를 쳤어? 상해동에서 은표의 입지는 급상승 태클을 타기 시작합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수인 얘기 들었어? 악리랑 팀 짰대! 뭐? 은표의 것은 뭐든지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진아가 이번에는 자신의 영재 아들을 앞세워 유빈팀의 수상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죠. 악리가 타고지! 허나 아들까지 걸린 상황에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한편 윤주와 그녀의 딸 수인이도 잘 찾아오셨네요. 앙리팀과 골드버그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와 동시에 은표는 좋겠다. 윤주 씨가 사촌 동생이라서. 진아표 가스라이팅 열차도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밝은 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파이팅 넘치게 출발하죠. 저 이런 칭찬 처음 받아봐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근데 은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역시나 은표였고 언니가 남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하지만 밥산입의 소유자 윤주는 9년 전에 이모부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났거든요. 그때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알고 보니까 이모부 친구가 홧김에 불을 질렀던 거였대요. 은표의 절대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를 그때 형부가 담당 형사였어요, 그 사건. 전부 털어놔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은 진아의 첫 마디는 사랑하는 부모를 잃는 기분은 어떤 걸까? 그것도 부러워. 부럽다였고 분명 진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연이 있는 듯 보였죠. 한편 며칠 뒤 드디어 대망의 대회날. 규칙상 참가자들이 재료를 직접 가져와야 했고 재료 다 준비했지? 당연하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불현듯 은표의 머리에 전날 밤 놓고 나온 하드보드지가 떠오릅니다. 심지어 이거 어디 가서 구할 거야? 지금 어디 가서 구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작도 전에 분위기는 개박살나고 혹시 여기 하드보드지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겠죠? 해봐도 소용없는 질문만 반복하던 그때 엄마, 갑자기 동석이가 보채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저거 뜯어줘. 현 문제의 해답을 저거 있으면 하드보드 대신 할 수 있단 말이야.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의 방식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야, 미안해. 그렇게 아비규환 속에 문제는 간신히 해결되고 남겨진 엄마들은 이제 상 못 받는 거 뻔한데 그냥 넘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돈이라도 물어내라 이거야? 서로의 책임을 물고 뜯으며 동석이 이제 TV에서 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지. 너부터 아웃시킬 거야. 언니는 뭐 한다고 자꾸 이 여자 편을 드는데. 엄마 편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려와 달리 실로폰이 대신한 자리는 공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오히려 작품의 콜을 훨씬 높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시작되는데 장유상까지 안 된 거면 긁는 거야, 그지 언니? 엄마들은 여전히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죠. 심지어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상위 초등학교 1학년 네버랜드팀 축하드립니다. 앙리팀이 2등상을 수상하자 그녀들의 속은 검게 타다 못해 허연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최애 우수상은 어떤 팀이 될지 1등상만을 남겨놓은 그때 상위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정복자들 축하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초초대박 결과에 엄마들의 관계는 곧바로 회복되고 간만에 뒷벌이를 즐기기로 하죠. 근데 다들 남편분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하필 첫 질문부터 은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가 나오는데 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반면 진아는 저야 은표가 소개시켜줬죠. 당사자를 앞에 두고 남자 사귈 마음 없었는데 은표가 한사코 만나보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가? 좋은 남자라면서 만나보라고. 멋대로 왜곡된 기억을 털어놓죠. 심지어 이에 그치지 않고 동석 아빠 어떻게 만났어? 굳이 그녀의 불편한 과거를 나야 그냥 잔인하게 끄집어내는데 소개팅. 진짜 사탄 돌고 갈 최악의 악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2차로 향하는데 가게 완삭해야지. 자신만 쏙 빠진 둘의 즐거움을 보며 술을 처먹던 그녀는 역대급 민폐녀로 등극하고 말죠. 언니 택시! 그렇게 짬소리는 은표의 몫이 되어버리고 길에 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 양말을 신아 여기. 침대에까지 친히 바래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지리는 반어법 저주까지 퍼붓더니 기어코 최악의 공격까지 선사합니다. 이어서 지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옷을 빨고 있는데
루이가 먼저 호의를 베풀죠. 그런데 은표가 나오자 물기를 잔뜩 머금은 옷처럼 둘 사이엔 촉촉한 시선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루이는 그녀와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나가죠. 그리고 취한 척 모든 게 연기였던 악마는 이 모습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허나 그가 은표를 붙잡은 이유는 달리 특별할 게 전혀 없었지만 진아의 불안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회 수상 이후 그럼 이제 동석이도 본격적으로 거성대 영지원 준비하는 거죠? 블랙리스트였던 동석이가 그럼 동석이는 누구랑 팀할 건데? 말 좀 해봐. 모두가 탐내는 금쪽이로 거듭나던 그때 저주의 전화가 걸려오죠. 여보세요? 은표야,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또다시 미끼를 물어버린 은표는 사람들 각자 지금에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진아의 요청대로 작품 피드백을 이어갑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진아의 천부적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비교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어린 은표. 심지어 걔가 계속 그림 안 하고 전과한 데는 너 때문도 있었을 거야.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이로 인해 작가의 꿈까지 포기한 은표를 너한테 봐달라고 싶었어. 기어코 자신의 작품 앞에 불러세운 것이었죠. 나 이번 전시 중요하잖아. 국내에서 하는 첫 전시인데. 게다가 이토록 중요한 전시에 은표 네가 내 전시 서문 써주면 어떨까? 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문을 부탁합니다. 내가 무슨 유명한 비평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그렇게 뱀처럼 간악한 악마의 혀와 좋은 기회잖아. 언론도 다 주목하고 있을 텐데. 다시 교단에 서고 싶은 은표의 간절한 소망이 맞물리며 찝찝하기만 한 그녀의 제안을 수락할지 말지 망설이게 되죠. 한편 다음 날 친정어머니의 방문으로 이거 이쁜 거 드시라니까.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데 마트에서 배달 왔나 보다. 는 개뿔 바로 악마 진아였죠. 그런데 덩달아 나온 어머니를 보더니 어머니. 누구냐 너? 저 기억 안 나세요?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듯 진아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도방정을 시전합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더 좋은 거 사드린데도. 그녀의 옆자리까지 꿰차고 앉아 이제는 핏줄까지 뺏을 기세로 은표를 불쾌하게 만들죠. 근데 어머니 그거 기억나세요? 저 체했을 때 손 따주셨던 거. 허나 진아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빨리 호강시켜드려야 되는데. 이 순간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혹여 언짢아 쓸 딸의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은표한테 전시회 서문 좀 써달랬거든요. 또다시 전시 서문 얘기를 꺼내는데 은표한테 도움은 될 텐데. 그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은표 설득용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체할 것만 같은 식사가 마무리되고 다시 꼭 연락하셔요. 이어서 드디어 둘만 남게 된 모녀가 근데 엄마 저 기억나? 잘 묻겠어.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모조리 들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 받아줬어? 어머니를 일찍 여인 진아는 종종 놀러갔던 은표 집에서 엄마 냄새 난다. 남몰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곤 했었죠. 허나 파인애플이 금 같던 그 시절 새벽부터 웬 파인애플이야? 지구개 있잖아. 얼른 먹어 얼른. 그저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렴 너의 새끼랑 내 새끼랑 같으냐?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은표와 그 옆에서 눈물을 삼켰던 진아. 맛있어. 은표에게서 뺏을 수 없는 단 한 가지였던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가 은표에게 강한 집착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거 하면 안 돼? 뭐? 전시회 서문 뭐라든가 그거. 어머니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동한 은표는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내가 써도 될까? 결국 제안을 수락해버리죠. 그리고 며칠 뒤 대망의 전시 오픈 날 쫙 빼입고 등장한 그녀를 반기는 것은 도록에 적힌 자신의 이름 석자였죠. 평론가님이시구나. 자신을 평론가로 칭하는 사람들, 야,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이번에 전시에 네가 선문 썼더라?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던 그때 다들 여기 계셨네요. 때마침 진아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아차, 문표야. 사탄도 곤두박질채 소개시켜줄 사람 있는데. 진아표 죽음의 레시피가 진행되죠. 삼촌! 여기 제 친구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곳엔 그녀를 교수직에서 퇴출시킨 지도교수가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자리하고 있었고, 어머, 그렇게 진아는 우리 삼촌이랑 알아?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오직 자신의 뒤틀린 만족을 위해 모두에게 불편함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더니 그럼 은표 지금 나가는 강의도 삼촌이 소개시켜주신 거겠네? 그렇게 기어코 확인 사살을 나 지금 아니
강의 안 나가. 공개 처형시켜버리죠. 심지어 나한테 강의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끝까지 이 주제를 물고 늘어지며 사정이 있어서. 아니, 무슨 사정이길래 교수를 그만둬. 아주 끝까지. 너도 참 내가 불렀다 얘. 삼촌, 우리 은표 신경 좀 써주세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안겨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표야, 악마 진아가 그때는 내가 미안. 난 너 학교 관둔 것도 모르고 또 스라이팅에 발동을 거는데 삼촌한테 너 자리 다시 알아봐달라고 부탁해놨어. 아니, 은표는 이제야 깨닫죠. 항상 내가 이상한 거겠지 생각했어. 내 열등감이려니 했고 그때 확신했어. 오로지 자신을 향한 너나 싫어하잖아. 진아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을. 근데 입으로는 맨날 특별해. 그렇게 대체 왜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사이다 발언을 알려주며 동네에서 마주쳐도 이젠 모른 척 해주라. 지독했던 인연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날 저녁 쓰린 속을 달래던 진아에게 진아야, 새어머니가 방문하는데 오늘 엄마랑 만나기로 한 거 잊었니? 그녀의 반응은 누가 엄마야?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내 엄만 죽었는데? 심지어 이어진 그녀의 말은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언니 거기 있었잖아. 의미심장하기 그지없었는데 우리 엄마 죽어서 좋았지? 친모와 지인 관계였던 그녀가 그러니 한 달도 안 돼서 아빠랑 여행을 갔지. 순식간에 어머니의 자리를 메꿔버린 것을 평생 용서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지 마. 오늘 은표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악연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새어머니를 이제 나한테 아주 차갑고 가차없이 신경 꺼요. 그 인연을 싹둑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아픔뿐인 가정사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아는 다량의 수면제와 함께 발견되고 진아. 다행히 빠른 조치로 목숨은 구하지만 몇 주의 입원은 불가피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밤낮 없이 애를 돌보던 이모님에게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이모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고 악리 좀 오늘 밤에 봐줄 수 있을까요? 하필 은표에게 밤이요? 앙리를 부탁합니다. 하여간 부탁 좀 할게. 허나 순한 맛으로 보였던 앙리는 밤이 되자 핵불닭 맛으로 돌변해버리는데 우리 소리가 나 지켜줘야 되는데 바로 애착 인형 때문이었죠. 소리 없이는 못 자요. 결국 생떼에 못 이겨 진아의 집으로 향하고 얼른 토리만 갖고 나와, 알았지? 그때 두 아들 내미의 지리는 비글미로 동주야, 은표까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딨어? 그렇게 아이들을 찾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고 다행히 새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어서 루이와 은표는 이대로 처음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왜 오랜 시간 참아왔던 그 질문을 진아한테로 갔어? 마침내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뭐가 부족했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의 눈길을 따라 돌아본 그곳엔 네가 예상보다 빨리 태어난 진아가 서 있었죠. 여기 왜 있어? 이모님이 갑자기 허나 무슨 해명으로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뛰어내려버릴 거야. 그녀에겐 통할 리 없었고 떳떳하지 못할 게 없는 은표는 그녀의 소름 돋는 말도 무시한 채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산산이 조각난 부부의 신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무슨 오해? 아니 난 이제야 다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둘 사이의 신뢰는 은표 못 잊잖아. 옛날 사진 꺼내보고 옛날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존재조차 한 적 없던 것이었죠. 애만 생기고 내 상처는 보이지도 않지. 완벽한 쇼윈도 가족이었던 그들.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선마저 기어코 넘어버리고 악미만 때리고 도망가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더 이상은 무의미한 대화를 느낀 루이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죠. 한편 집에 도착한 은표의 아이들은 니네 얼른 자라니까. 잠이 달아나 버렸고 은표의 머리는 복잡하기만 한 그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뱀 같은 년아. 너야말로 남의 거에 침 흘리지 마. 진아는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너희랑 잤지? 소설수이가 뭐? 도를 한참 넘어서자 너 진짜 미쳤구나. 너희랑 잤잖아. 은표도 이성을 잃던 그때 아이에게 사고가 나고 말죠. 이어서 급히 응급실로 향해보지만 적절한 치료조차 힘들었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한 사람. 동석 엄마. 바로 의사 남편을 둔 춘이었습니다. 유빈 아버님 병원이 을주병원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이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날이 밝자마자 춘이가 달려오죠. 이어서 다 저 때문이에요. 은표의 무거운 죄책감을 조용히 다독여줍니다. 허나 그날 이후 은표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진아의 죽음이었죠. 이어서 잡생각을 떨치려 가볍게 산책 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허단의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그리고 불길한 형체의 그것은 바로 죽은 진아의 시체였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은 남편 루이뿐 아니라 여기 사람 하나 떨어져 죽었어. 이곳 주민들에게도 사람도 엄청 많아.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펜트하우스? 이웃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춘희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히 가방 하나를 숨기기 시작하더니 극도로 불안한 표정을 보이죠.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은표를 찾아가는데 아니 엄마 맞아? 진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뛰어내려버릴 거야. 며칠 전 진아의 말을 무시했던 그날이 떠오르며 은표는 괴로움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진아를 뒤로 한 채 그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루이랑 사귀었었거든요. 춘희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랑 루이를 계속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랬는데 허나 춘희는 놀란 기색은 전혀 없이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난 건 아니고 은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만 던질 뿐이죠. 이어서 과거 일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자. 경찰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 특히 동네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 생기면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법이야. 냉철한 말로 그녀를 다독입니다. 허나 침착해 보이는 춘희도 사실은 불과 며칠 전 누가 봐도 수상한 가방을 들고 진아의 호텔방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기에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마냥 떳떳할 순 없었죠. 한편 공교롭게도 진아 사건을 은표의 남편이 담당하게 되고 고생 많았어.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어서 귀가 중인 은표는 동석 엄마? 진아의 집에 근무했던 이모님과 마주하게 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더만. 프랑스 있을 때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받다더라고. 엄마도 새엄마라고 하더만. 우연히 듣게 된 뜻밖의 소식에 그러니까 암만 돈이 많고 이쁘던 머리야. 진아가 쥐고 있던 화려한 것들이 가슴 한복판이 뻥 뚫려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사실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전부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은표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뭐 좀 새로 나온 거 있어? 아파트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방문자가 한 명 있었네. 사건 당일 진아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인물을 확인하는데 새벽 1시까지 그 집에서 뭐 했대? 놀랍게도 호텔방에 향할 때와 동일한 가방을 든 춘희의 모습이었죠. 이에 두 형사는 곧바로 춘희의 방문 목적을 묻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우울하다고 하면서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초대를 받았을 뿐이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허나 은표와 부쩍 친해진 춘희를 눈엣가시로 여겼던 진아가 춘희를 집으로 초대한 것도 모자라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중학교 때 자살하셨대요. 깊은 가정사까지 털어놨던 진술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술이 마무리되고 타살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은근슬쩍 수사 방향을 떠보는데 글쎄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한편 은표는 집에서 우편물들을 확인하던 중 지옥에서 온 듯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섬뜩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편지의 본래 수취인은 춘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걸려온 남편의 전화로 서진아 씨가 죽던 날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났더라고. 춘이의 수상한 행적까지 전달됩니다. 심지어 너 유빈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간질로만 여겼던 진아의 말이 약간 무서운 데가 있거든. 다시금 떠올라 그녀를 혼란케 했고 곧장 춘희를 대면하기로 하죠. 광고물인 줄 알고 열어봤어요. 그리고 당황한 기색의 그녀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언니 진아랑 무슨 일 있었죠? 돌직구로 질문을 날립니다. 이거 진아가 보낸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아 죽기 전에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났었다며. 언니야말로 거길 왜 갔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표는 그녀의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너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니? 사실 맘속 한켠엔 차라리 춘희가 범인이길, 그래서 자신을 옥죄는 죄책감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 몰아세우는 건 진짜 너무 더티하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린 춘희는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더라. 곧바로 반격과 함께 네가 남편이랑 붙어먹은 것 같은데 어쩌면 좋냐면서 울더라. 거짓말하지 마요. 그렇게 부정하면 네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니? 은표의 본심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럼 이 편지 생각을 좀 해봐. 심지어 저주의 편지조차 나한테 이딴식 편지 보낼 사람이 악령만 하나야? 나는 사방이 다 적이야. 발신자를 불특정다수로 돌려놓으며 은표의 죄책감의 무게를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나 보다.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죠. 며칠 뒤 그냥 자신 있게 또박또박 알았지? 영재원 선발 면접 날
파이팅! 그런데 춘희 추종자였던 윤주가 뭐 언니가 친하게 지내니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니 무서운 사람이야. 뜻밖의 말을 하는데 그 언니한테 찍혀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좀 조심해. 이미 찍힌 그녀에겐 살인 예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고 잠시 후 도착한 면접장에서 춘희를 발견한 그녀는 제가 제 감정에 너무 빠져서 비약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과드릴게요. 곧바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어서 감정은 배제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 시간에 왜 진아를 만났고 진아가 언니한테 뭐라 그랬는지. 춘희만 아는 그날의 진실을 저 때문에 질문하기 시작하죠.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앙리만 만났다는 얘기. 예상외의 역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혹시 그날 앙리맘이 전화라도 했어? 아니면 그날 자신의 행적을 알고 있는 앙리 아빠? 제3자의 존재 여부였죠. 이에 은표는 남편한테요. 그렇게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 남편 경찰이거든요. 춘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경찰? 그런데 범죄자한테 협박받은 적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숨겼어요. 언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경찰이라는 두 글자에 발작 버튼이 눌린 춘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대화 자체를 차단시켜버리죠. 언니. 그리고 이러한 오버액션은 그녀가 진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심증에 힘을 실어줍니다. 같은 시각 영재 면접은 한창 진행 중인데 김유빈 학생? 네. 한 반에 28명인 교실이 있어요. 유빈이가 마음대로 자리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에 유빈이는 4분단으로 7명씩 자리를 배치하고 싶어요. 문제집을 풀듯 너무나 뻔한 답을 제시하죠. 이어서 정동석 학생? 네. 동석이의 차례가 이어지는데 사막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고 싶어요? 질문의 난이도는 아까보다 높았지만 이끼요. 있잖아, 이끼는요. 훨씬 참신한 답을 제시하며 이슬 다 빠질 수 있대요. 상위 0.01%의 두뇌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올패스네요. 한편 진아의 죽음에 타살을 주장하는 인물 부검해주세요. 새어머니가 등장하죠. 전시회도 성공적이었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해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용의자는 남편이란 작자도 이상해요. 너무 태연해요. 바로 자신의 사위 루이였고 제약회사 사장이잖아요. 몰래 약을 탔을 수도 있고 이상한 약물을 계속 먹였을 수도 있어요. 루이의 직업을 근거로 독사를 주장합니다. 한편 며칠 뒤 은표는 루이를 찾아가고 그의 반응은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은표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의 진실이었죠. 혹시 진아가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그녀를 향해 분노할 뿐입니다. 사실 루이 또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것이었죠. 미안해. 그렇게 오늘도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채 은표는 쓰디쓴 눈물을 삼킵니다. 이어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언니! 윤주가 다급히 불러 세우더니 울었네. 언니 울었지? 저 새끼가 쳐 돌았나? 티발롬을 넘어 소시오패스에 빙의합니다. 왜?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애들 합격했잖아. 아, 영재원! 고성대 영재원! 영재원 합격 소식 때문이었죠. 허나 모두에게 같은 소식이 전달된 것은 아니었죠. 왜 나만 떨어지냐고. 엉덩이도 먹고 기소인도 못했는데. 아이의 한 맺힌 눈물에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심지어 언니! 소식을 접한 엄마들은 수인이랑 동석이는 떡하니 붙고 재미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언니 입장에서는 죽 써서 개준꼴 아니야. 아이 그녀의 분란 속에 기름을 부어대죠. 그 여자 그렇게 챙기다가 봐라.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안녕하세요. 은표의 경찰 남편까지 마주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랑도 아시죠? 그는 몰랐죠. 자신의 별뜻 없는 이 한마디가 저기요. 대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죽은 서진우 씨 말인데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춘희의 말은 앙리 엄마가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죽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상대가 자기 대학 동창이라던가 다름 아닌 은표를 최근에 다시 동네에서 만났다고 그랬었는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상간녀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은표. 과연 사건의 진범은 대체 누구일까요?
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 제2의 대치동을 꿈꾸는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상위동에 사교육엔 전혀 관심도 없던 은표네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초반에는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주로 등장하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연상시키기도 했지만 중반부로 갈수록 엄마들이 주인공이 되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좌절된 욕구로 인해 조금씩 비뚤어져 버린 인물들의 심리가 묘사되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5화에서 펜트하우스 여신으로 불리우는 서진아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죽음 뒤에 감춰둔 진실과 무한 경쟁을 강요받으며 자란 아이들의 병든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야기는 더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며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그린마더스 클럽을 정주행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슌무비였습니다.